손에 잡힐 듯한 그리움의 거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가는 조강의 끝자락에 솟아오른 나지막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해발 154m. 그리 높지 않은 이 언덕의 이름은 애기봉입니다. 이곳에 서면 강 너머 북녘 개풍군 선전마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불과 1.4km.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강 건너의 흙내음이 코끝에 닿을 것만 같고 큰 소리로 외치면 누군가 대답해줄 것만 같은 손에 잡힐 듯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거리는 지난 70여 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벽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애기봉은 그저 아름다운 전망대가 아닙니다. 이곳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한 여인의 절규가 서려 있고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피눈물이 고여 있으며 민족 상잔의 비극이 핥히고 간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애기 천년을 이어온 기다림의 이름. 애기봉이라는 이름 뒤에는 가슴 시린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때는 병자호란 1636년 평양감사는 정묘호란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쳐들어온 청나라 군대를 피해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기생 애기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쪽으로 길을 재촉하던 중 개성을 지나 이곳 조강 근처에서 감사는 안타깝게도 청나라 군대에게 붙잡혀 북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애기는 매일같이 이곳 봉우리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소서. 님 계신 곳이 보일 때까지 이곳을 지키겠나이다. 애기는 강 건너로 끌려간 감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횃불을 밝히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기는 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저 강 건너 님이 계신 북녘 땅이 가장 잘 보이는 이 봉우리에 묻어주세요. 죽어서라도 님이 오시는 길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애절한 사랑에 감동하여 봉우리 정상에 그녀를 묻어주었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여 이 이야기를 듣고 애기봉이라는 친필 휘호를 남기며 정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지독한 그리움이 서린 이 장소는 이제 민족 전체의 그리움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분단의 상은 154고지에서 울려 퍼진 포성. 애기봉은 단지 설화 속의 장소가 아닙니다. 현대사 속에서 이곳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곳은 154고지라 불리며 중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한강 하구를 서로 장악하려고 국군과 인민군은 이 작은 봉우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조강은 중립수역이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중립은 삼엄한 경계와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애기봉 정상의 등탑은 오랫동안 심리전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성탄절마다 밝혀졌던 등탑의 불빛은 누군가에게는 평화의 빛이었으나 다른 이에게는 대결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애기봉은 사랑의 기다림 설화 위에 이데올로기의 갈등 역사에 겹쳐진 중층적인 아픔의 공간입니다. 강물은 막힘없이 흐르는데 사람의 발길만 멈춰버린 지 70년 애기봉 아래 흐르는 조강은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실향의 아픔 망배단 앞에 흩어지는 눈물. 명절이 되면 애기봉은 더욱 적막하고도 시끌벅적해집니다.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이 이곳 망배단을 찾기 때문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은 강 건너 보이는 개풍군의 산자락을 가리키며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를 추억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 아래가 우리 집이었어. 저 길을 따라가면 장터가 나오고. 그들에게 애기봉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묘소가 있고 형제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고향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통로입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올리는 노신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립니다. 소주 한 잔을 조각물에 뿌리며 건네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못 가서 죄송합니다. 곧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애기봉에서 바라보는 북녘의 연기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 같지만 그 너머에는 갈 수 없는 단절의 고통이 실제합니다. 이들에게 통일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죽기 전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탄생. 최근 애기봉은 대결의 장소에서 평화와 공존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전망대는 허물어지고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건축물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지형에 순응하며 마치 땅 아래에서 평화가 솟아오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군사적 긴장감 대신 생태의 경이로움을 만납니다. 남북이 접해 있는 조강하구는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세계적인 희귀 조류와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어놓은 선은 생명들의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평화생태공원의 탄생은 애기봉을 슬픔의 공간에서 미래의 공간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조강은 이름 그대로 할아버지 강입니다.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합쳐지는 이 넓은 품은 원래 남과 북의 배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물자를 나르던 소통의 길목으로 조선시대에는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다시 그 소통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통일의 염원 조강 위로 놓일 다리. 우리가 애기봉에서 꿈꾸는 통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기의 한을 풀고 실향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총칼을 녹여 다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애기봉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상상해봅니다. 조강 위에 커다란 다리가 놓이고 김포의 들판과 개풍의 평야가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을 말입니다. 강화와 김포, 개성을 잇는 평화경제특구가 만들어져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조강의 평화로운 물결 위로 유람선이 떠다니는 풍경을 그려봅니다. 통일은 먼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애기봉에 올 때마다 마음속에 심는 씨앗입니다. 비록 지금은 남북 간의 긴장이 높지만 강물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듯 평화를 향한 역사의 흐름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애기봉의 전설이 비극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써내려갈 통일의 역사는 축제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불꽃. 그를 맺으며 다시 한번 애기봉을 생각합니다. 그곳에 묻힌 애기는 지금도 북쪽을 보고 있을까요? 아마 그녀는 이제 자신과 같은 슬픈 기다림이 이 땅에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애기봉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간절히 평화를 원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분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불편함이 되었지만 결코 당연한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기봉에서 보는 저 지척의 땅이 남의 나라가 아닌 우리 땅임을, 저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는 거창한 담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애기봉 망배단 앞에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 평화생태공원을 거닐며 느끼는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 강 건너 사람들과 이 길을 걷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애기봉의 눈물은 이제 희망의 이슬이 되어 한반도의 아침을 적셔야 합니다. 그리움의 끝에서 통일의 꿈이 피어날 때 애기봉은 더 이상 단절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70년의 기다림을 넘어 이제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애기봉 아래 민간 통제선 내 동네에서는 국군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가을에는 김장 김치를 담가 위문 전달코자 애기봉 부대를 방문하기도 하는 등 군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래 많은 방문객이 오시고 계시어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애기봉의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북쪽을 향해 인사를 건넵니다. 그 몸짓 속에 우리의 통일 염원이 실려 있습니다. 머지않은 날 애기봉의 횃불이 슬픔의 신호가 아닌 온 민족이 하나 됨을 알리는 환희의 불빛으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